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소비자들이 외식을 거리면서 음식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2월 2일 배달의 민족 주문량은 493만 건으로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11%, 2주 전보다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도 한 달 전보다 18%, 2주 전보다 15% 주문량이 증가했습니다. 두 배달앱 모두 2주 전보다는 한 달 전과 비교한 증가율이 더 높은데 이는 주문량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가 배달앱을 찾게 만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자재,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와 제품 수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융자와 특례 보증 등을 통해 2,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에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역대 최고였던 작년 12월보다 8억 4천만 달러 늘어난 4,09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유로와 엔화 등으로 표시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었으나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65억 8천만 달러 줄어든 반면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74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9위였고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산업이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에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철경 원장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현재 보험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과거 성장을 주도한 기존 사업 모형의 관행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분적 개혁으로는 기존 관행을 고쳐 새로운 관행을 세우기 어렵다며 건강한 보험 생태계 재구축을 올해의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보험 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사업 모역 혁신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컨퍼런스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연구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해 글로벌 외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둘은 어제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진그룹 대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운을 받들어 그룹의 안전과 발전을 염원한다며 현 경영진인 조 회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상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외부 세력 연대에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전과 발전에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은 우호 세력을 포함한 지분이 총 33.45%가 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 세력은 32.06%로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약 1.5%포인트밖에 나지 않게 됐습니다. 조 회장의 연임 여부는 한진칼 지분 4.12%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들이 캐스트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다음 달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금융당국에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유상증자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3월 26일 증자대금 납입 예정으로 1분기 이익 반영 시 1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 금융업 사업 등 신규 비즈니스는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그래프코어가 우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영국 기업인 그래프코어는 어제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프코어 코리아 강민우 지사장은 그래프코어의 IPU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빠른 학습과 추론을 위한 속도를 보장한다며 국내 기업 고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확대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IPU는 CPU나 GPU와 비슷하지만 설계 구조를 인공지능 분석에 맞게 개선한 장치로 인공지능 개발과 기계학습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키코의 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배상을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 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2년 만에 4.6%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8년에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원유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 내린 49.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 이어 14일 새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같은 날 갤럭시 20 시리즈의 사전 예약을 시작해 3월 6일 출시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